이재명은 16년 동안 자유한국당의 아성이었던 경기도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정직하고 성실한 시민들과 함께 담대하게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 것을 다짐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순간부터 검찰과 경찰은 총공격을 시작했다. 경기도지사란 자리를 노리는 상대당의 음해도 되살아났다. 지금까지 견뎌왔고 이겨내온 상대들은 또 감당하면 되었지만 동지라고 믿어왔던 내부에서의 공세는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다. 두려워서도 잘못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두려웠다면 정권과 토근 마피아들에게 맞서 싸우지도 않았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었다면 박근혜와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났을 이재명이었다. 저쪽이 아닌 이쪽에서 작동하는 기득권의 횡포는 그에게 슬픔과 환멸을 불러일으켰다. 노동자 출신의 비주류로 정당하지 않은 어떤 기득권과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온 그가 감당해야 될 운명이었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매일같이 당해온 멸시와 차별이었다. 경기도민들의 눈길은 이재명이 만들 새로운 경기도의 모습을 이미 성남에서 확인했고 실체를 확인할 길 없는 공허한 공약에 넘어갈 도민들은 아니었다. 시작하기 전부터 실력 차이가 너무 나는 경쟁이었기에 실력으로는 성산이 없다고 판단한 경쟁자들은 선거를 진흙탕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당내 경선에 나선 한 후보는 선관위에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을 고발했다. HK 김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인물이 트위터에 그 후보와 한나라당이 손잡았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했는데 트위터 계정이 이재명의 아내 이니셜과 같다는 것이었다. 언론은 이 고발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SNS에서는 HK 김이라는 아이디를 해경궁 김씨라고 바꿔 부르며 비난하고 조롱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이 트위터 사건을 접수한 지 며칠 만에 수사에 착수했다. 6명의 특별수사팀까지 꾸렸을 때 이재명은 이 수사와 방향과 목표 배후를 직감했다. 이재명 측이 고발한 다른 후보의 허위 사실 유포는 그 내용이 인격살인 행위였음에도 단순 착각이었다고 무혐의 처리하고 이재명 측을 고발한 트위트 글에는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배경은 짐작하고도 남았다.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기간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트위트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집요한 수사를 벌인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정작 이 단계에서 고발 대리인인 변호사는 검찰에 출석하며 이렇게 말했다. 논란이 됐던 트위터 계정 사용자가 다수라고 판단된다. 때문에 김 씨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고발 대리인 스스로 아이디 HK 김이 이재명의 아내라고 주장해온 기존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다. 수원지방검찰청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여러 명이 사용한 것으로 글을 게시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이재명의 편을 들어줄 리 없는 검찰이었다. 죄가 되지 않은 일을 끝까지 법원으로 끌고 가 이재명을 괴롭혀온 검찰마저도 도저히 기소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트위터 아이디 HK김 논란은 이렇게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과 무관한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그러나 이재명은 아내에게 미안하고 면목이 없었다. 보통 시민의 상식을 삶의 정석으로 여기며 살아온 김혜경에게 이른 악의에 찬 공격은 너무나 썸뜩했다. 하지만 가족을 괴롭히는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한 여성 배우를 선거판에 끌어들여 저급한 비방전을 벌였다. 이재명을 공격한 그 배우는 이전에도 몇 차례 말을 바꿔가며 이재명을 공격하고 반복하고 사과하고 지우기를 반복한 이력이 있었다. 그 배우는 2013년 8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이재명에게 법률 자문을 받았었는데 딸의 아빠로부터 위자료와 유산, 양육비를 받아준다고 해놓고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것을 올렸다가 삭제했었다. 집회와 유세장에서 얼굴을 마주쳤을 뿐인 이 배우가 이재명에게 딸의 양육비 등에 대해 문의한 것은 맞았다. 그 문제를 자세히 상담하기 위해 그녀가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한 것도 사실이었다. 일정이 바빴던 이재명과 상담을 하지 못한 그녀는 사무실의 직원과 소송을 위한 수임 절차 등을 얘기했다. 그녀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이미 딸의 아빠로부터 양육비 등을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을 파악한 직원은 다시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언제나 안 되는 소송은 안 된다고 미리 말하는 것이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의 원칙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소송 의뢰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 팩트는 이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2016년 1월 27일 그 배우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을 공격했다. 이재명은 그 배우를 향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본인이 기대한 대로 소송에 나서주지 않아 섭섭하다고 해서 이른 공격까지 당해도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 여배우는 곧 이재명과 아무 관계가 아니라며 사과하고 해명했다. 그런데 그녀는 3개월 뒤에 2016년 4월 12일 페이스북에 한 정치인과 9개월을 데이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7년 3월에는 또 말을 바꾸어 이재명과 17개월 만났다고 지인에게 주장했다. 2007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옥수동 아파트에 드나들었다는 것이다. 이재명 신체의 비밀을 안다는 말도 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재명이 투명인간이 아닌 이상 그를 봤다는 사람 1명, 사진 1장, 하다못해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이라도 있어야 마땅했다. 경기도지사 선거를 코앞에 둔 2018년 6월 10일 그녀는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바닷가에 가서 사진 찍고 낙지 먹고 이재명 카드로 밥값을 냈다. 사진을 찾아왔으나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 다음 그녀가 이재명이 찍어준 것이라며 내놓은 사진은 2007년 12월 13일 그녀의 가족과 찍은 사진으로 팬카페에 올려졌던 것임이 밝혀졌다.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카메라를 든 이재명과 닮은 중년 남성 사진을 올려 이재명이 해변에서 자신의 사진을 찍어준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했는데 정작
그 사진의 주인은 따로 있었다. 경남도민일보 김주환 기자는 자신의 사진 도용을 항의했고 그 배우는 사과했다. 그녀가 새로운 프로필로 올린 바닷가의 해변상의 사진 역시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으로 밝혀졌다. 해변상의 주인은 당신은 갑판 형식이라 카드 단말기가 없었고 한적한 식당에 배우가 왔다면 알아보고 사인을 받았을 법한데 기억이 전혀 없다고 정언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지인에게 했던 말과는 상반되는 주장을 내놓았다. 2009년 5월 22일 날짜로 특정하며 비도 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열리는 봉하마을에 가지 말고 옥수동에서 만나자고 요구해 밀회를 이어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일은 5월 23일이었으며 영결식은 29일이었다. 이재명은 기가 막혔다. 그가 진로를 두고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며 용기를 준 분이 노무현 변호사였다. 이재명이 판검사로 영달하는 길을 버리고 노동 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서게 한 노무현 대통령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의 이정표이고 등대였다. 이재명은 노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자마자 울며 봉하마을로 달려내려갔다. 검찰에 야비하게 당하고 전과자가 되었던 이재명은 고인의 영전에 참배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검찰의 공작 수사와 야비한 언론 공작에 누구보다도 분노하고 치를 들고 있었다. 이재명은 봉화에서 돌아와 성남의 야탐역에 분향소를 마련하고 장례가 끝날 때까지 상주로 분향소를 지켰다. 더구나 5월 22일부터 다시 이재명과 미래를 즐겼다는 그 배우의 SNS에는 2009년 5월 23일 제주도 우도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사실과 진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언론은 이재명의 당시 일정과 그녀의 항공이나 선박 탑승 기록만 확인해봐도 사실 여부를 밝힐 수 있음에도 어떤 근거도 없는 그 여배우의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했다. 심지어 그녀가 이재명과의 불륜을 정명할 사진이 담긴 노트북이 싱가포르에 있다고 딸이 형사에게 진술했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걸 보고 언론들은 득달같이 받아 썼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죄가 되지 않는 사건을 언론에 공포하며 검찰에 넘긴 경찰까지 나서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할 지경이었다. 이 여배우와 관련된 음해는 선고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되었다. 한 유명 소설가까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녀의 주장을 믿고 이재명 공격에 가세했다. 인권을 얘기하는 그 소설가는 유리수족관 안의 물고기처럼 경찰과 정보기관에 사찰당하며 수시로 끌려다니는 이재명을 배우를 급박할 수 있는 권력자로 착각하고 이재명을 공격했다. 그런 근거 없는 공격으로 한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다. 마침내 그 배우와 소설가가 주고받은 녹음 파일이 SNS에서 마구 확산되었다. 그 배우는 이재명의 신체 한 곳에 크고 까만 점이 있다. 법정에서 최악의 경우 꺼내려 했다고 했고 그 소설가는 대박이라며 성폭력 사건에서 성소할 때 상대 남성의 특징을 밝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환호했다. SNS에 퍼진 그 녹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런 유명 소설가가 거짓말을 할 리가 있겠느냐며 이재명을 비난했다. 이재명도 한 아내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참담하고 치욕스러웠다.
아내에게 미안하고 자식들에게 미안했다. 이재명은 결심했다. 이재명은 정면 돌파였다. 이재명은 이 치졸하고 너절한 사건을 입건한 경찰에 자진 출두해서 신체 금정을 받겠다고 통보했다. 치욕스러웠지만 그 방법뿐이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내민 스모킹건을 잡은 경찰이 신체 금정을 유보했다. 여론 재판으로 이재명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을 충분히 즐긴 다음에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검정을 하고 없으면 그 사이 점을 뺐다는 루머를 만들 심산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지체하지 않았다. 2018년 10월 16일 아주대 병원에 의뢰해 신체 금정을 받았다. 신체 금정은 아주대 병원의 피부과와 성형외과 전문의 2명이 맡았다. 경기도청 출입 기자대표 3명도 참관했다. 신체 금정 결과는 명료했다. 언급된 신체 부위에 점은 없었다. 레이저 시술 흔적이나 수술 봉합, 절제의 흔적 또한 없었다. 그 여배우와 그 유명 소설가가 떠들어댄 스모킹건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하지만 스모킹건을 확보했다며 대박이라고 환성을 질렀던 작가와 배우는 사과하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 이재명의 신체 비밀이 SNS를 도배했고 이재명의 신체 금정으로 그 모든 것이 거짓임이 드러난 다음 SNS를 통해 그 배우자와 작가는 서로를 향해 치열한 폭로전을 벌였을 뿐이다. 이재명의 결백은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대박이라고 한 그 배우의 거짓말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하지만 누구도 이 성적 모욕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다. 만약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도 그렇게 했을까? 그가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권을 침해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남성이어서 성적 치욕을 당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허위 사실로 밝혀진 그 배우와 작가의 녹음 파일을 사실로 단정하며 이재명을 비난했던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가 SNS에 이재명을 비방하는 글 하나만 올리면 수많은 언론이 사실 확인 절차를 배제하고 그대로 베껴 썼다. 우리나라 언론사의 성향을 보여주는 미디어 프레이밍은 이재명에게 너무나도 적대적이었다.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것은 선택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배제하는 것이 미디어 프레이밍의 시작이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인물에게 유리한 것은 최대한 부풀리고 불리한 것은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다. 많은 언론사가 미디어 프레이밍 전략에 따라 팩트와 반대되는 주장을 천연덕스럽게 기사화하고 명확한 팩트도 깡그리 외면했다. 그런 보도의 반복을 통해서 이재명의 이미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하려는 언론사의 미디어 프레이밍은 집요했다. 트위터 사건과 여배우 논란도 이재명의 이미지를 불완전하며 심지어 이용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한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러나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언론사의 미디어 프레이밍은 온전히 실패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거대 언론의 미디어 프레이밍을 유튜브 채널과 SNS의 집단 지성이 이겨낸 것이다. 더욱 광대해진 온라인 제국의 이재명 동맹군은 수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신나게 유통시켰다. 그대 언론이 배제한 이재명의 성과와 비전,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달했다. 기득권 집단의 미디어 프레이밍에 따라 조작된 허위 사실들을 검증해냈다. 업무와 공작으로 이재명의 이미지를 조작하고
권력을 도둑질하려는 자들에 맞서 이재명의 원군들은 온라인에서 의기투합하고 오프라인에서 뭉쳤었다. 이재명과 함께하는 집단지성은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었다. 그들은 1시간도 선거본부에 나오지 않았지만 24시간 활동했다. 그들은 제주도에서도 경기도의 친구들에게 이재명의 가치를 보정하는 보정스를 날려보냈고, 광주와 부산에서도 파주의 양평의 친구를 투표장으로 보냈다. 그들은 이재명을 지키는 수호천사였고 홍길동들이었다. 이재명은 저급하고 극악한 비방전으로 일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를 누르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